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보자고.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하는가? 이게 참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고, 단락 1, 단락 2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개념 정의상의 모호성 때문에 그런데, 단락 3 어렵더라도 한번 하여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응?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지금 배경 지식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킬러 문항과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쓰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고 있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응? 네. 좌우지간 따라오기 어렵더라도 적 따라와야 돼.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야.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핵심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어느 정도. 그치? 응? 단락 3에서 현대 윤리학자들이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 두 번째 이유에서 선생님이 그냥 참 설명해도 분석해. 윤리의 윤리적 정당화를 논리적으로 기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려워. 일단은 지문을 한번 읽어보죠. 셋째 단락. 지문 봐봐. 한편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거부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다. 어렵지, 그지?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일반적으로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을 묻는 것으로 합리성을 전제한 이런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참 어려워. 왜냐하면 합리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합리성은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철학이라는 본질을 보여줘. 말장난하는 것 같지? 언어 철학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 같아. 일단 좀 더 나가보자.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나는 왜 합리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같은 유형의 물음이라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을 묻는 거래. 이 물음은 윤리적이어야 할 윤리적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 된다. 군더더기라고 해요. 리던던시라고 그러죠. 이는 윤리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왜 윤리적으로 해야 하는가 라는 잉여적인 물음이다. 자, 이해가 되니? 굉장히 어려워. 어느 철학으로 들어가면은. 아무튼 답이 궁색한데 이것을 얘기하려면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유명한 그 개념이 있어.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현대 철학에서 들어 어려운 내용이야. 하여튼 좀 할 때까지 가보자. 이게 아까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나는 윤리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것과 같다. 만약 윤리적이란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 물음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런데 윤리적이다와 같은 가치 판단이지,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있어. 판단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개인적인 진술이지. 심리 개인의 가치 판단에 근거하여 관련한 어떤 주장의 진위를 논리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 가치 판단에 관한 거를. 그지? 오직 진위 여부는 사실 판단에 관한 거란 말이야.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에 대해서 지금 붉은 들어주는 거야. 이를테면
나는 윤리적으로 행위한다라는 주장은 사실 판단이 아닌 가치 판단으로서 실제로 증명할 수 없지, 그지? 심증적인 거잖아, 그지? 네. 그 진위를 논리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윤리의 윤리적 정당화, 즉 윤리적 가치의 의미나 그 진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는, 이게 전제되면 사실 판단, 윤리를 마치 과학처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보면서 과학적 사실과 과학적 사실은 사실 판단에 관한 거지, 도덕적 사실은 가치 판단에 관한 거야, 그지? 윤리적. 네. 혼동하는 거에서 오는 거예요. 이걸 자연주의적 오류라 그래. 자연주의적. 이거는 현대 심리철학, 현대 윤리학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개념이야. 일단은 어려운데 한번 나가보자. 자연주의적 오류란 사실과 당위를 혼동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 다시 말해 가치 판단을 사실 판단과 동일시하는 데서 비롯된 오류야. 무슨 말이냐? 사실에서 규범을 도출하려는 시도의 오류, 이런 걸 자연주의 오류란 말이야. 자연주의.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윤리적인 가치 판단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근데 사실 판단이라 그러면 진위 여부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지, 그치? 근데 가치에 관한 거 있잖아. 윤리적인 거라는 건 가치인데 그 가치 기준은 저마다 다르잖아, 그치? 아까 이 단락에서 봤듯이, 그치? 이거를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느냐? 이게 현대 과학 철학, 현대 윤리학, 현대 언어 철학에서 되게 문제 삼는 거 하나. 예를 들어서 육아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해왔다 라는 사실 명제로부터, 옳든 그르든 건 두시치고, 그러므로 육아는 여성이 해야 한다 라는 가치 판단을 도출하려는 거, 이건 모순이란 말이야. 알겠어? 이걸 자연주의 오류란 말이야. 여성이 전통적으로 육아를 담당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육아는 여성이 해야 된다.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지, 그치? 네. 이걸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보는 거. 이걸 자연주의 오류라고 그래. 굉장히 유명한 용어야. 개념이야. 그런데 자 봐봐. 그 유명한 현대 도덕, 영국의 도덕 철학자 무어에 따르면 좋다, 옳다 등 윤리적 속성은 파란색이다, 무겁다 등의 자연적 속성과는 별개지, 그지?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다른 거잖아. 다른 부류잖아. 자연적 속성의 조합을 통해 윤리적 속성을 기술할 수는 없지, 그지? 좋다, 옳다라는 개념을 파란색, 파랗다, 무겁다 이런 개념으로다가 아까 자연주의 오류 얘기했잖아, 그지? 무어가 말하는 자연주의적 오류란 바로 자연적 속성의 조합으로 윤리적 속성의 정의를 시도한다. 파랗다, 무겁다, 가볍다, 이런 어떤 자연주의적 속성, 자연적 속성을 가지고 가치 판단,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이해됐지, 어느 정도는? 무어는 좀, 즉 선과 같은 도덕적 용어는 쾌락이나 욕망 혹은 욕망에 대한 욕망 등 자연적 속성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봤다. 쾌락이나 욕망 이런 것들을 쾌락 좀 이런 거 공리주의자가 윤리를 이런 쾌락이나 욕망 이런 걸 가지고 좋음과 같은 도덕적 속성을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공리주의 관점이잖아.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란 말이야. 그는 우리가 좋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가에는 관심이 없어. 그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좋음이라는 개념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 개념이 뭐냐 이거야. 그는 이런 시도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좋음과 선 이러한 용어는 자연주의적 속성으로 정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정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말되지? 같은 이치로 비자연주의적 속성, 가령 윤리적인 같은
이상학적 속성에 의해서도 조음은 정의될 수 없는 것이다. 개념적으로. 말 되지, 그지? 그래서 좀 어려워. 이제 보자. 존재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사실 판단으로부터 가치를 평가하는 규범 판단을 추리해내는 것은 그 말이지 논리적으로 오류다. 이걸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그랬잖아. 주장을 영국 도덕 철학자 무어는 열린 질문 논변이라고 불렀다. 예컨대 조음을 자연적 성질로 정의 내리려는 자연주의자들, 일련의 과학 철학자들은 X는 좋다를 X는 자연적 성질 P를 갖는다와 같다고 정의한다. 그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X는 좋은가 라고 물을 수 있다. 다시 말해 X는 자연적 성질 P를 가졌지만 좋은 것이니? 라는 물음이 열린 질문인 것이다. 무슨냐? 우리는 그렇게 묻는 사람의 질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적 성질 P를 가졌지만 조음이라는 규범적 성질을 없는 X를 얼마든지 생각할 수는 있지. 그치?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연적 성질에서 규범적 성질을 도출하려는 시도 이거 자체는 잘못됐다. 자연적 성질과 규범적 성질은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제? 네. 사실에서 규범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많은데 이를테면 쾌락 또는 고통을 증진하는 것에서 도덕적인 옳음과 그름을 찾으려는 공리주의도 자연주의적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이렇게 비판한 거야. 이해됐지? 어떻게 그거를 개념적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 가치 판단을 어떻게 사실 판단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라고. 어렴풋이는 이해가 됐죠? 네. 그럼 아까 이제 질문의 내용에서 이제 본론으로 논리학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려워. 자, 봐. 자연주의적 오류는 화용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화용론이 뭐니? 구술, 말의 쓰임새라는 거야. 그치? 응? 언어적으로. 자연주의적 오류는 언어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규범적 성질을 자연적 성질에서 논리적으로 도출하려는 시도에 대한 일련의 비판이다. 그치? 규범적인 가치 판단을 자연적 성질, 즉 사실 판단에서 논리적으로 도출하는 그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야. 메타윤리학자들은. 잘 봐. 이 논리학적으로 우리는 결론에서 주장하는 바가 전제에 이미 들어있어야 타당한 연역 논증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모르겠으면 찾아봐가서 결론에서 주장하는 게 전제에 이미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나 사실에서 규범을 도출하는 논증은 애초에 논리적 함축관계가 아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가 들어있지 않은 전제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를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맞지? 뭐뭘 해야 한다가 들어있지 않은 전제가 있는데 뭐뭘 해야 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 그치? 우리 이렇게도 많이 애들 아까 노수 시간에 보니까 이렇게도 기술하고 있는데 웃기는 거야. 논리적으로 정합적이지 않은가. 자, 이것을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적용하면 네가 이걸 따라오지 못하면은 너는 현대 논리학 이런 지문에 대고 아주 과당이야. 많은 걸 봐야 돼. 선생님이 쓴 1등급 배경 지식의 논리학에 관한 부분인데 굉장히 어려운데 찾아가면서 꾸역꾸역 공부를 해. 네. 거기 20개 해놨어. 알겠지? 네. 이는 나는 윤리적으로 행위한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이때 이 논증이 타당하려면 나는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한다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면 문장의 진술은 화형적으로 나는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행위한다가 되는 거야. 아까 말한 중복이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윤리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왜 윤리적으로 해야 하는가 라는 잉여적 물음. 아까 윤리적이어야 윤리적으로 할 이유, 윤리적 이유를 묻는 것이 되는 거야. 화용론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얘기한 전제에 들어있어야 타당한데 전제에서 응? 들어있는 걸 또 설명을 하고, 그제?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도 리던던시, 군더더기라고 보는 거고. 요점은 뭐냐? 그러면 무엇이 좋은가, 즉 윤리적인가와 같은 도덕 판단에 관한 진술은 우리가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가에 관한 진술을 수반하기 때문에 좋은 혹은 윤리적은 당위와 같은 가치 판단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되지, 그제? 가치 판단에 관한 거지. 좋은 또는 윤리적인 것에 관한 진술은 넘을 수 없는 논리적 장벽에 의해서 사실과 관련한 진술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야. 앞에 있더라도 이건 이해됐지, 그치?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분명히 다른 거다. 가치 놓고서 판단하면 안 된다. 자연주의적인 오류다. 이것이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 원리를 평가하는 규범 윤리와 달리 윤리적 속성이나 진술, 개념, 의미, 판단의 본질을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 현대 메타윤리의 핵심이다. 굉장히 말장난 같지만은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열심히 따라서 보는 거. 그 내용이야. 아무튼 위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걸 또 얘기를 하냐 이거지. 이것에 대한 싱어의 반론은 뭐냐 그러면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라는 물음을 윤리의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하고 있는 물음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굳이 없다. 궁색하게 얘기해. 해야 한다가 윤리적으로 해야 한다를 의미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 도덕 의무의 성격이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윤리이론, 다시 말해 규범을 윤리에서 이러한 물음은 단지 행위의 이유를 묻는 것에서 나아가 윤리적 실천에서의 제일 원리, 무조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 포함하는 가치 중립적인 도덕담론이기 때문이다.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거야. 좀 풀었지만은 이걸 해석을 하면 뭐냐, 왜 윤리적이어야 하는가와 같은 윤리적 정당화의 물음은 규범윤리학의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물음으로 윤리적 옳고 그름이 무엇이고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등등을 미리 알고 있음을 전제한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음을. 그치? 그것은 실제 생활에서 윤리를 최고의 기본 원리로서 따르겠다는 결단을 정당화해주는 근거이자 무엇이 도덕 원리를 최고의 원리로 만드는가를 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윤리적이란 용어의 의미는 여기 핵심이야. 개인의 도덕성이나 행위 규범을 뛰어넘는 보편가치, 다시 말해 누구나 마땅히 따라야 하는 실천 규범적 가치, 절대적성, 절대가치이며 하고 싶다면 윤리적으로 판단해서 뭐뭐 해라가 아니라 뭐뭐 해라, 해야 한다라는 정언목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행위한다고 뭐 정당화를 요청하든 뭐든 그냥 따라서 해야 되는 거야. 시끄러우면 그거야. 알겠어? 이게 규범윤리와 메타윤리의 차이란 말이야. 규범윤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따라야 한다. 마치 지난 시간에 했던 신은 존재한다. 이걸 신은 존재하냐, 신의 존재 가능성을 자꾸 논증하고 있냐 없냐 따지지 말라는 거야. 신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모든 행위를 하라. 이게 서양의 기독교적 가치관이잖아. 그치? 신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일단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윤리적인이란 말에는 실천적이고 당위적이고 규범적이고 이런 행위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 이 개념의 의미가 뭐냐, 또 아까 말했듯이 무슨 판단의 본질은 뭐냐,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히 따지면은 굳이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게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규범윤리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메타윤리학에서 개념, 의미 이런 걸 왜 따지냐 이거지, 그지? 그걸 정확히 따져야 그 윤리적이다, 예를 들면 좋다, 이런 의미를,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규범이 아니란 말이야. 절대와 상대 개념이라. 보편 규범과 특수 개념. 상대적인,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너와 나의 입장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지, 그지? 상황윤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이게 왜 언어적으로 어떻게 얘기, 규명하고 개념의 의미를 규명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고, 인간사에서는 그게 통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기계 같은, 걔한테 윤리를 우리는 물어야 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 그치? 네. 그런데 그걸 안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치? 큰 문제, 혼란이 있을 수 있지, 그치? 그 대표적인 예로 상용 자동차,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얘기를 들었잖아, 그치? 이게 트롤리 드라마의 상황에 처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자율주행차가 기계가 스스로 운전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사람이 다치고 주인공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자기가 다치는 상황이, 기계가.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치? 네. 심각한 문제인 거란 말이야. 이거를 정하지 않으면은 이때의 조음은 무슨 조음이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메타윤리학은 뭐냐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면, 가치 판단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사실 판단을 가치 판단으로 혼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묶어서 네. 약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예지만은 법 있잖아, 법은 법규 조문이 있지, 그치? 법조문. 근데 네. 법조문은 한계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중요한 게 뭐야? 판례야, 판례. 음, 판례가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지금 굉장히 승용 자동차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굉장히 첨예한 게 뭐냐면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난공불락인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급발진 사고 많이 나오지, 그지? 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기계가 지멋대로 하는 거잖아, 그지? 몰라, 원인 규명은. 근데 뭔가 선생님도 급발진 사고를 옛날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 근데 계속 법적으로 다투면은 기각이 되지, 그지? 급발진이 아니고. 네. 그리고 내가 피해를 봤는데 내가 입증을 해야 되고,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고.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 그게 기계의 결함에 의해서 급발진 사고라는 판례가 하나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이전 것까지 다 소급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고, 진짜 장난 아닌 문제가 되지, 그지?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끝났어. 근데 지금 문제가 걸린 게 뭐야? 윤리적인 부분. 윤리적인. 이게 지금 윤리적인 부분에서 다 막히고 있어. 챗 GPT도 그러지, 그지? 지가 막 속이잖아, 그지? 인간을 속이고. 그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인간의 좋은 게 좋은 거지, 보편 규범을 따라서 싸잡아 줄 수 있냐. 기계는 명령에 따라서, 명령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그치? 이거 이해되니? 어?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무슨 말장난 같고 왜 이러냐 그러는데,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철학자들, 윤리학자들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지, 그치? 현대의 철학, 윤리학,
과학 철학이든 현대 논리학, 현대 형이상학, 현대 실제론, 현대 모든 거는 이렇게 자연주의, 과학적인 사고와 같이 편성되면서 굉장히 뇌과학과 같이 또 연동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깊게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 지금. 그러니까 윤리라는 개념도 어렴풋이 알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옳은 행동, 좋은 행동,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란 말이야. 그치? 네.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다, 좋다, 선하다를 논하기 이전에 그게 보편적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 개념부터 규정이 되어야 상황이 모든 상황에 어떤 상황에 적용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윤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잡아지 그지? 응? 알겠니? 어?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메타윤리학 그래서 이게 응? 이런 자연주의 윤리, 직관주의 윤리, 비인지주의 윤리, 규정주의, 정서주의, 도덕에 관한 주장은 진위를 판단할 수 없고 어떤 규정, 명령에 따라서 규정된다고 보는 입장, 우리의 마음에 동하는 정서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 직관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 만약에 직관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다면 뭐야? 우리의 규범은, 윤리규범은 보편성을 일치그지? 상대적인 개념이고, 그지? 그렇게 막 바뀌고 있는 거야. 아주 여러분들 지금 철학은 완전히 과학이야, 과학.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윤리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에 대한 그 군더더기, 자연주의적 오류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싱어가 공리주의적 규범주의자, 여기서 또 반론을 했어. 지문 내용 보면은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윤리의 이건 얘기했지. 그래서 4단락 마지막 단락에 보면 싱어에 따르면 마지막 단락 읽어볼게요. 피터 싱어는 윤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 관점을 넘어서서 불편부당한 관망자와 같은 보편적인 관점, 누구한테나 적용이 되는 을 취하도록 요구한다고 본다. 따라서 싱어는 나는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보편적인 관점에서 수용 가능한 것을 근거로만 행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는 누구라도 아마 적절하게 물을 수 있는 물음이라고 말한다. 즉, 그 물음은 행위의 개인적인 근거를 넘어서 계속 보편적이야. 보편적인 판단들에만 근거하여 행위해야 할 이유들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이다. 이게 규범윤리야. 그래서 이게 어디 있지? 책? 책을 저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봐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야? 책에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보기 이 글을 갖다가 전체를 이해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추론을 요구해야 되는데 아까 윤리 1단락에서 내부에 대한 물음,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 굉장히 불성실한 축약된 진술인데 일정한 방식으로 행해야 할 윤리적 이유를 찾는 물음, 윤리 내부의 물음, 보기 2를 보면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 원리를 평가하는 규범윤리, 이게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 윤리라는 개념의 의미 뭐 이런 거 묻는 거야. 그래서 윤리적 속성이나 진술, 개념, 의미, 판단의 본질 등을 밝히는 분야, 메타윤리야. 아무튼 하나는 윤리의 절대성을 부여하고 다른 하나는 메타윤리는 상대적인 가치의 의미로 파악하는 개념이지, 그지? 그 개념으로 봤을 때 네가 틀렸던 문제 4를 봐봐. A는 수많은 동식물의 죽음과 멸종을 가져오는 댐을 건설해야 하는가?
라는 논제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A는 생명에 대한 외경을 근거로 댐 건설에 반대한다. 이건 누구에 대한 관점이야? 이것만 딱 보면은 메타윤리야? 규범윤리야? 이건 어? 규범이 A에게 생명에 대한 외경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의 원칙이다. 알겠지, 그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한편 B는 이 논제에 대한 판단에 앞서서 자신과 A에게 왜 윤리적으로 행위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A는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함으로써 댐 건설과 관련한 논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윤리 자체에 대한 물음은 뭐라 그랬어? 메타윤리에 관한 부분이지, 그치? 네. 그러니까 아니지. 네. 피터 싱어는 B의 물음을 왜 보편적인 판단들에만 근거하여 행해야 하는가 같은 물음으로 여길 것이다. 어디 있어? B에. 그렇지. 메타윤리에 대해서. 그치? 네. 만약 A가 개인적 경륜로서의 생명에 대한 외경을 주장한다면 A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요청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거는 맞아 틀려? 이거 맞아요. 왜? 그러니까 개인적 경륜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누구의 관점? 메타윤리학에서 그치? 네. 지문 달라 2에서 얘기한 거지. A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치? 네. A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생명에 대한 외경은 자신에게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보편윤리 관점에서 그러면은 A에게 B의 물음은 별 의미가 없지, 그지? 네. 만약 B의 물음에 대해 윤리적 정당화를 요청하는 물음이라고 판단한다면 피터 싱어는 이에 대한 해당 물음은 단지 행위의 이유를 묻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반박하려 들 것이다. 옳던 그리던, 그지? 문제는 이렇게 후지게네. 근데 내용은 알겠지, 그지? 참 어려운 개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게 더 내려면 어떻게 들을까? 내가 만약에 문제를 구성한다 그러면은 규범윤리도 얘기하고 메타윤리도 얘기하면서 가에서 지문 또는 보기에서 나에서 아까 얘기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판단의 문제 이런 걸 갖다 끄집어놓고서 막 머리 엮어서 또 낼 수가 있겠지, 그지? 네. 이제 중요한 개념. 이렇게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울까? 첫째, 개념도 어렵고, 근데 다른 것보다 너무 지나치게 축약이 돼 있어. 글을 갖다 압축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성을 제대로 잘 못한 거야. 이런 거는 수능에서 내면 뒤지게 욕을 먹겠지, 그지? 그 지문의 완성도가 떨어져. 선생님이 EBS 지문이랑 이렇게 보면은 지문 완성도가 떨어지는 게 꽤 있더라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치? 일단은 지필진이 틀려. 여기 보니까 교사들이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수능 지문이랑은 교사들은 거의 검증하는 어떤 쪽에 라인에 있고 지필진은 거의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야. 좀 더 전문가들. 글 잘못 기술하면 아주 큰일 나거든. 혼란을 주면은. 그래서 별로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 사설 학원에서 사설 문제들 있잖아. 킬러 문항 이런 거 공부하잖아. 위험해. 응? 왜? 완성도가 떨어질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면 그걸 잘못 이해하고 그러면 머리가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알겠지, 그지? 응?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지문이 읽어보면서 선생님이 말했지만은 이거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핵심은 뭔지 알겠지, 그지? 응?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읽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읽으면서도 지금 이 지문의 핵심은 뭐다? 보편윤리와 메타윤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지? 그런 내용이었어. 어렵지만 어렴풋이